아마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싸게 팔고 빨리 배송해주는 회사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회사지만 정작 쇼핑으로는 돈을 거의 못 번다는 사실.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어디서 진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거대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보통 아마존을 물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회사를 살펴보면 아마존은 물건 회사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1994년 7월에 창립된 아마존이 30년 동안 만든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움직이는 모든 길입니다. 고객집 문 앞까지, 데이터 센터 안 컴퓨터까지 물건과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을 아마존이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진짜 자산과 경쟁력은 쌓아놓은 물건들, 즉 상품 재고가 아닙니다. 길과 길을 엮어놓은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왜 이 회사가 그냥 쇼핑몰이 아닌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아마존이 벌어들인 매출은 6,380억 달러.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진짜 엄청 많은 돈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80조 정도니 그것보다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거저거 다 빼고 진짜로 남긴 돈, 즉 비용들을 뺀 영업이익을 보면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디서 벌고 어디서 남기는지 돈이 흐르는 방식이 겉보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마존이 100달러를 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100달러 중 83달러 정도는 쇼핑과 관련된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배송받고 아마존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 가입하는 그 부분이죠. 나머지 17달러 정도만 클라우드, 즉 AW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쇼핑 회사니까 당연히 쇼핑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 사오는 돈, 물류비, 월급 등등 이런 비용을 뺀 진짜 번 돈, 영업 이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존이 100달러를 팔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0달러입니다. 쇼핑으로 번 80달러에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남아요. 파는 물건도 공짜로 가져올 순 없고 할인도 하고 배송도 해야 하고 반품도 해줘야 하고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다른 쇼핑몰보다 비싸게 팔 수도 없으니까요. 많아야 3에서 4달러 정도입니다. 반대로 눈에 잘 안 보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랑 또 광고에서는 6달러가 넘는 이익이 나옵니다. 보세요. 쇼핑이 클라우드보다 매출은 5배나 큰데 사장님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은 클라우드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쇼핑에서 남긴 그 4달러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가 기여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존은 쇼핑으로 사람 모으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빌려주고 광고 보여주는 일로 진짜 돈을 챙기는 겁니다. 이래서 아까 돈이 흐르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AWS.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사 아마존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계속 반복되며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AWS는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고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영상 스트리밍,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서비스,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게임, 핀터레스트 같은 SNS, BMW, 삼성, 우버 등 회사 업무 시스템. 이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아마존 서버 위에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회사마다 자기 건물에 서버실을 짓고 컴퓨터를 줄줄이 사서 깔아야 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아마존에게 돈을 내고 필요한 만큼만 서버를 빌려 쓰는 시대가 된 거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쇼핑에서는 물건 사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반품해주고 하다 보니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한 번 지은 데이터 센터를 수천, 수만 고객이 같이 쓰면서 꾸준히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쇼핑에서는 거의 안 남기고 이 보이지 않는 AWS에서 회사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지점부터 아마존은 다른 쇼핑 회사들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다른 회사들도 서버 사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아마존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존이 30년 동안 깔아온 길은 그냥 창고 하나, 서버실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촘촘하게 묶는 배송망, 수백만 셀러가 들어와 있는 마켓플레이스, 수십만 기업이 얹혀 있는 클라우드, 거기에 쌓여 있는 고객과 기업의 데이터. 어느 경쟁자든 이걸 따라오려면 수백조 원을 들여서 같은 길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이건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버티면서 인프라를 끝까지 깔아왔느냐의 게임입니다. 아마존은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2024년에는 약 776억 달러, 하나로 약 113조 원이죠. 그중 절반 이상이 AWS 관련 투자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아마존은 가격 경쟁으로 정면 승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다 깔아놓은 쪽이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도 완벽하고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커졌고 성장은 예전 같지 않고 여러 리스크들이 생겼습니다. AWS 시장 점유율은 예전에는 압도적 1위였으나 조금씩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맹추격 중에 있습니다. 광고 사업은 잘 나가지만 규제의 눈길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이제 진짜 돈이 드는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프라임 해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FTC의 합의금만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경쟁 때문에 다시 엄청난 돈을 쓰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투자가 보답을 했습니다. 물류 투자 덕분에 배송 시간을 줄이고 단위당 배송 비용을 내리면서 쇼핑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AWS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몇 년 동안 적자를 감수했지만 지금은 회사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비밀 금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위성 투자는 규모가 너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큽니다. 이 투자가 지금까지처럼 미래에도 보답을 할까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아마존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리스크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아마존의 미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4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AWS 성장 회복. 한때 30% 넘게 성장하던 AWS, 최근 성장세가 줄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20.2% 성장했어요. 앞으로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AI가 진짜 돈이 될까? 아마존은 자체 AI 칩 트레이니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곳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투자들이 새로운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올까요? 셋째, 광고 수익 확대. 쇼핑 검색과 프라임 비디오 광고가 주제의 벽을 넘어서 지금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광고가 24% 성장 중인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넷째, 캐펙스 감소 시점. 언제쯤 깔아야 할 길은 다 깔고 투자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 4가지에 대한 답이 어떤지에 따라 아마존은 전혀 다른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 초반인 기술 인프라 회사로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빨리 달리기 힘든 거대 공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한 번에 이해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택배 박스와 쇼핑 화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물류망, 서버, 데이터, 광고가 얽혀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고 나면 왜 사람들이 이 회사를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쓰게 되는지 보입니다. 아마존은 편리함을 파는 대신 우리가 사는 방식을 천천히 바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속해서 성장할지 아니면 이제 천천히 걸어갈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아마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